네, 안녕하세요. 건맥토지 김양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 중에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저층 연립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가 형식적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네요. 이 물건은 제가 수업 때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물건이고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켰던 물건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취하가 돼 버렸네요. 취하가 돼 버려 가지고 어떤 이유로 취하가 됐는지는 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물건하고 이번 물건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죠. 여기에 토지 면적이 없네요. 여기 토지 면적 제로, 건축물 면적만 18평으로 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땅은 없고 건축물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건축물은 지어진 지가 6층짜리 건축물인데 1970년도에 지어졌고 보존 등기가 1976년도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거 오래돼 가지고 무너지고 나면은 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되질 건 없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토지의 등기부를 살펴보시면은요, 주인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 위에 1970년도에 이 건축물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재건축될까요? 서울시가 이거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한테 야 이제 건축물 무너졌으니까는 다른 데로 다 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서울시가 보유한 땅을 이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매각하죠. 서울시가 싸게 매각할까요? 싸게 매각 안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죠. 그러나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립주택은 8억대의 물건인데 이 물건은 3억 8,600에 감정이 됐습니다. 토지지분도 하나 없는 이 낡은 건축물의 가격이 3억 8,600이라는 거 여러분들 납득이 가세요?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은요, 거의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이 3억 8,600이 잡혀 있다는 것은요, 미래에 이 땅에서 발전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로서 프리미엄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상당히 저렴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나왔던 물건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이었죠. 이 물건이었죠. 근데 이 물건도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취하가 됐지만은요. 자, 취하가 됐으면은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오,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요, 뭘 굳이 경매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뭐 경매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꿈의 위치입니다. 꿈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이 건축물이 언제 재건축돼 갖고 언제 35층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거 기다리실래요? 기다리셔도 됩니다. 기다리셔도 되고요.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내려갈까요? 이 낡은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이 건축물의 가격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재건축의 현상이죠. 올라갑니다. 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은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건물 역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2층 이하로 되어 있네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고 12층 이하죠. 지구단위 계획은 용산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숱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대로 잘 살펴볼 수 있는 강의를, 그리고 그런 스터디를 하는 곳을 한번 접해본 적이 있으세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분석하는 능력만 갖추더라도 토지의 70% 80%는 다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서류 한 장이 주는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12층 이하라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자리는 6층짜리니까 12층짜리 밖에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인드는 아직까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처분 이런 것은요, 별도로 오늘은 제가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처분 이것은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먼저 확인한 내용이 있었고, 자, 건물만 입찰됐고 법정지상권 여부가 있고, 법정지상권 이야기 나오고 선순위 가처분 나오고 건물만 입찰이니까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런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일수록 수익은 더 높다는 이야기죠. 한번 유찰이 되고 취하가 됐죠. 지금 이 물건의 시세는 아마도 4억을 훨씬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제가 이야기하는 토지 투자의 대상이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소액토지, 도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토지 투자 마인드로 바라보면은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지권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지권이 없는 이 건축물은 미래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이 형성되겠죠. 재건축이라고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에, 정비법에 나와 있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요건은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건축물은 가지고 있는데 이 건축물 밑에 있는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럼 아무도 조합원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이 땅의 소유자는 서울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는 이 재건축 조합에 이 땅을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 조합에 매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가 이 조합에다가 이 땅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조합은 이 땅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아니죠. 지금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타이밍에 가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선투입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일수록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도 역시 토지 투자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런 아파트 투자도 얼마든지 토지 마인드로 투자를 했을 때는요, 이 아파트 투자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분석하고 낙찰받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게 되기까지 항상 저 금맥토지 김향수와 함께 같이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수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지투자 정석을 이야기하는 금맥토지 김양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